하트 10일 회사를 세운다고 고객이 올까? 다시 말하면 제품을 만든다고 잘 팔릴까? 이 내용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내용은 안경 쓴 괴짜냐, 세일즈맨이냐, 세일즈는 숨어 있다,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찾아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책이 있는 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책이 없는 분들은 귀로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광고 산업은 60만 명 이상의 사람을 고용하고 있고 연간 1,5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 4,500억 달러의 연매출을 올리는 미국의 세일즈 산업은 그보다도 더 크다. 미국인들 중 320만 명이 세일즈에 종사한다고 한다면 노련한 경영자들은 수치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생각할 테지만 공학도들은 기가 차서 한숨을 내쉴지도 모른다. 대체 그들은 세일즈맨들이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실리콘밸리 안경 쓴 괴짜들은 광고나 마케팅, 세일즈에 대해 회의적이다. 피상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광고는 중요하다.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광고는 괴짜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효과가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예외라고 나는 진짜인 것만 좋아한다고 광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뻔한 판매형 선전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유지했다고 우쭐한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광고는 즉시 제품을 사가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광고는 나중에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 미묘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존재한다. 광고가 자신에게 이런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두 번 속은 것이다. 괴짜들은 투명한 것에 익숙하다. 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기술적 부분에서 전문가가 되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한다. 공학도들이 만들어내는 해법은 효과가 있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다. 남이 한 일을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고 겉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세일즈는 정반대다. 세일즈는 밑바닥에 놓인 실체를 건드리지 않은 채 겉모습만 바꾸는 각종 캠페인들을 용의주도하게 전개한다. 이를 본 공학자들은 세일즈가 기본적으로 정직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한 사소한 일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공학도들은 자기 일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판매 담당자들이 전화로 고객과 웃고 떠들거나 2시간씩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의심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과학이나 공학의 상대적 어려움을 과대평가한다. 왜냐하면 이들 분야의 난관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괴짜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세일즈를 쉽게 보이게 만들려면 아주 힘들게 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 먼저 안경 쓴 괴짜냐, 세일즈맨이냐? 안경 쓴 괴짜는 연구 개발하는 공학도들이죠. 이분들이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진실에 관련해서 만드는 거죠. 정확한 룰에 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조금만 잘못되게 되면 형편없는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온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내는데 아니 이게 세일즈맨들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거에 포장을 해요. 세일즈 잘 팔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뭘 보는 거냐면은 아 얘네들은 좀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너무 좀 비이상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멋있게 잘 만든 이것이 잘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들이 매일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떠들고 노는 것 같은데 이게 다 판매를 위한 세일즈의 기법 속에 들어가 있는다.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은요 앉아가지고 제품을 계속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아까 읽은 내용 중에서 괴짜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다시 말하면 공학도들, 이런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세일즈를 쉽게 보이게 만들려면 아주 힘들게 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다단계 하시는 분들 줄 잘 서서 이렇게 임하고 있는 여러분들 저희가 이런 노력과 정말로 아주 힘들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잘 몰라요. 그냥 막 제품 팔려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준비된 내용으로 먼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170페이지 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는 숨어 있다. 세일즈맨들은 모두가 다 배우다. 진정성보다는 설득력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세일즈맨이라는 말이 모욕이 될 수 있고 중고차 판매상이 미심쩍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뻔한 수작에 서투른 세일즈맨에 대한 부정적 반응일 뿐이다. 즉, 형편없는 세일즈맨의 사례라는 것이다. 아마추어, 전문가, 장인에 이르기까지 세일즈 능력의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심지어 대가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도 있다. 아직 세일즈의 대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그건 실제로 접해본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술이 너무 정교해 뻔히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다. 톰 소여는 동네 친구들을 설득해서 자기 대신 울타리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게 했다. 설득의 장인다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심부름을 대신하는 특권을 주는 대가로 친구들이 실제로 돈을 내게 한 것은 대가의 면모였다. 친구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트웨인이 이 책을 쓴 1876년 이래 바뀐 것은 많지 않다. 연기와 마찬가지로 세일즈는 숨겨져 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다. 유통과 관련된 직업, 세일즈, 마케팅, 광고 등등을 가진 사람들이 죄다 실제와는 무관한 직함을 가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광고를 파는 사람은 거래처 담당자라고 부르고 고객에게 일을 파는 사람은 비즈니스 개발에 종사한다고 말한다. 회사를 파는 사람들은 투자은행가라고 부르며 자기 자신을 파는 사람들을 정치가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중에 그들의 설득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커리어가 무엇이든 세일즈 능력이 슈퍼스타와 나고자를 가른다. 월스트리트에서 신입들은 기술적 전문성을 발휘하는 애널리스트로 시작하지만 최종 목표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딜 메이커가 되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전문 자격증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정작 로펌에 이끌어가는 것에 대형 고객들을 물어오는 수강가들이다. 학문적 업적으로 권위를 자랑하는 대학 교수들조차 스스로를 홍보해 확실한 자기 분야를 만드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역사나 영문학에 대한 학문적 아이디어들은 지적이라고 해서 저절로 인기를 끌지는 않는다. 심지어 기초 물리학의 연구 과제나 암 연구의 미래 방향이 정해지는 것도 설득의 결과물이다. 그런데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조차 세일즈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은 남몰래 세일즈에 의해 견인되고 있음에도 모든 분야의 모든 수준에서 그런 사실을 숨기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학도들은 항상 저절로 팔릴 만큼 훌륭한 제품을 만들려고 애쓴다. 하지만 실제 제품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팔려는 사람인 것이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흔히 정반대의 경우를 경고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한다. 최고의 제품이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경로 의존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객관적 품질과는 무관한 특정한 역사적 환경이 어느 제품이 널리 수용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 체계나 키보드의 키 배열 방식이 순전히 우연에 의한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유통은 오히려 제품의 디자인에 반드시 필요한 일부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무언가를 발명했지만 효과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을 발명하지 못한다면 사업성은 형편없는 것이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